당장의 점포들의 매출을 보면 앞으로 오픈 숫자보단 폐점 점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노브랜드 상상의 끝과 같은.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들인 GS, CU, 세븐일레븐 2025년 방향성에 이어 오늘은 편의점 업계 4위인 2025년 이마트24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로 산무 정책을 선보이며 급격하게 점포수를 늘려나가면서 편의점 업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후발주자의 명확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모기업인 이마트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점포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주력하였으나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작년 2024년도부터는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본부 손익 중심의 전략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마트24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창사 첫 흑자를 내었고 민스톱 인수전에서 세븐에게 빼앗긴 게 오히려 득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만 다시 다음해 바로 적자를 내고 말았고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2,500억으로 향후 개선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주 길고 깜깜한 터널 속을 외롭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이마트24에서는 본부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포수와 영업이익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점포수와 영업이익의 기준 연도가 좀 다른데 24년 이마트24의 점포수는 22년도 말 기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3년도에 6,500여 개에서 24년도 6,30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CU와 GS는 18,000개가 넘어선 걸로 예상이 됩니다. CU와 GS는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마트24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1, 3분기만 봤을 때 23년도에는 마이너스 23억,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59억의 실적이 기록되어 누적 적자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2025년도에는 돌파구를 찾고자 24년 10월 일단 대표이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송만준 대표이사는 이마트24의 운영본부장 출신으로 노브랜드 상품의 아버지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이마트 상품본부 노브랜드 추진팀장을 맡으며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알렸고 이후 2018년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부장 겸 노브랜드 상품 담당 상무로 역임하고 2023년 9월부터 이마트 PL 글로벌 사업부장 겸 이마트24 운영본부장을 지내다 드디어 이마트24 대표이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노브랜드 상품들의 애정이 많았고 이런 노브랜드 상품들을 편의점 상품으로 다시 개편하여 편의점에 드리게 되었고 현재는 노브랜드 도입 점포수가 1000점을 돌파했으며 올해 2500점, 내년엔 4000점을 목표로 노브랜드 도입에 온 힘을 주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는 본부 손익을 개선하고자 조건을 월 회비에서 배분율로 바꾸게 되었고 오픈도 과거에는 일시장력을 많이 주어서 투자금 없이 그것도 안 좋은 자리들을 무자비로 오픈을 했다면 2024년에는 정말 될 만한 곳들만 그리고 일시장려금 및 조건도 제한이 되어 오픈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본사는 돈을 많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좋은 점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적자가 심해지게 되었고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이마트24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25년 이마트24의 사업 전략을 간단히 보고 영업, 개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상의 끝 프로젝트, 두 번째, 이마트24 노브랜드 점포 도입 및 출점입니다. 첫 번째는 초저가 상품들을 런칭해서 출시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지속해오던 노브랜드 상품들을 점포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았지만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은 채 2025년에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 쪽을 살펴보면 오픈은 작년과 동일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본사에 있는 직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본사 조직을 슬림화시켰고 영업, 개발 쪽 인원들을 충원하였습니다. 충원한 인원들에게 무기를 주어야 잘할 수 있을 텐데 조건도 월 회비에서 배분율로 바뀌게 되었고 일시장려금도 막히게 되어 GS나 CU에 비해 이마트24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매장 같은 경우 일시장려금은 딱 회사 투자금 정도인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수천만 원을 쏴주던 과거에 비해 그나마 장점이 없어져 내세울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개발 쪽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노브랜드 상품 도입과 24시 미운영 또는 무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인 시스템은 편의점 중 이마트24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브랜드들은 도입을 잘 안 해주려는 추세인데 이마트24는 타 브랜드들보다는 제약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일매출 100만원 이하 점포 오픈이 많았다면 작년과 올해에는 일매출 100만원 이하 점포로 예상이 되는 곳들은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하며 최소 일매출 160만원 이상 되는 곳들만 오픈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수 넓은 3, 40평 마트들을 공략하여 노브랜드 상품들을 함께 도입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경쟁점 고매출 점포들 또한 공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오픈점 기준 마트 전환이 38%나 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픈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큰 의미 없는 숫자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안 좋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괜찮은 점포들은 이마트24를 선호하지 않아 이마트24 개발 담당들은 올해에도 정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안 좋아진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브랜드 상품들을 홍보하고 밀고 있는데 이 노브랜드 상품들을 그냥 도입이 돼서 배분대로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신규 점포는 웬만해서 도입이 가능한데 기존 점포들은 평수와 일매출 기준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남겨놓았으니 확인해주세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내가 본사와 계약한 수수료대로 이익을 나눕니다. 내가 8대2로 계약을 했고 어떤 상품을 팔게 되면 당연히 이익의 80%는 점주님이 가져갈 수 있지만 노브랜드 상품들만큼은 내가 본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던지 간에 기본 배분율인 무조건 71대29로 이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마냥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노브랜드로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게 본사 손익을 위함이 뻔히 보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마트24는 오픈을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00개씩 오픈하고 그랬는데 올해 1월에는 아마도 한 달에 40개 미만으로 세븐일레븐과 비슷한 수준의 오픈을 할 것 같고 폐점은 더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며 점포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업입니다. 2025년에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24는 초저가 경쟁으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노브랜드 상품이고 나머지 하나가 상상의 끝 프로젝트입니다. 상상의 끝 프로젝트는 상상할 수 없는 가성비의 끝이라는 뜻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상시 초저가로 선보이는 이마트24의 전략입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노브랜드와 상상의 끝 프로젝트는 이마트24가 2025년 초저가 전략을 선보인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만 봐도 일매출이 100만원 넘는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매출을 들여다보면 모두 50, 60, 70만원과 같이 두 자리 숫자들이 정말 많고 이런 점포들은 발주도 넣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적자가 심해 언제 폐점을 할까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편의점 오픈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담당 한 명당 10몇 개의 점포를 담당하고 있는 타 브랜드 영업 담당들과는 달리 이마트24의 영업 담당들은 20몇 개, 30몇 개를 담당하며 물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이 많이 없어 이런 자유로운 방식을 원하시는 점주님들은 이마트24를 선택하셔서 주말에 문도 닫고 아침에 늦게 여는 등 마음대로 운영하시기도 하지만 영업 담당이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전부이며 도와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점주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한다기보다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일매출이 나오고 있는 점포들이 많아 중간에 위약금을 물고 폐점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정말 많고 폐점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 하시는 점주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장사를 접고 싶은데 접을 수 없으니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줄여서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여는 생계형 점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업 담당들은 점포수 유지 때문에 폐점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고, 실제 폐점은 했지만 전산상에는 폐점이 안 되어 있는 점포들도 많으며 그냥 폐점 없이 현상 유지만 잘하자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매출이 안 나오고 객수가 없으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각하는 이상은 저 위인데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2025년의 이마트집사. 당장의 점포들의 매출을 보면 앞으로 오픈 숫자보단 폐점 점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노브랜드, 상상의 끝과 같은 초저가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상품 개발, 마케팅, 이익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야 편의점 업계에서 그나마 3등이라도 바라보며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솔직히 앞으로 평생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상위 2개 브랜드 편의점만 남게 될 것이며, 나머지 브랜드 편의점은 소비자들과 가맹 점주님들에게 점점 외면받게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미운영, 노브랜드, 내세울 게 2가지뿐인 이마트집사. 너넨 이거라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는 모 브랜드 편의점도 분명 있을 거지만 이걸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본사 이익만 생각하는 각종 정책들이 눈에 뻔히 보여 상생을 원하는 가맹 점주님들의 선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발주자일수록 조금 더 상생에 신경을 쓰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하고 이마트집사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마트집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